자, 가스터빈실이 이제 가스터빈실 떨어져 나갔을 때 만약에 어뢰 폭발이라고 그러면 어뢰가 폭발해서 어뢰 폭발의 힘이 전혀 닿을 수 없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국방부가 어뢰 폭발은 여기가 우현 쪽입니다. 우현. 천안함의 오른쪽입니다. 좌현은 이 반대편 뒤쪽이죠. 뒤쪽. 저 아래 뒤편 보이지 않는 지금 보이는 곳에 반대편에서 어뢰가 폭발해서 천안함이 박살이 났다고 했는데 반대편은 이 부분이 되겠죠. 바로 여기서 어뢰가 폭발해서 어뢰가 신기한 어뢰인지 몰라도 철판을 평평하게 접는 신기술을 발휘했는지 몰라도 어뢰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데 어뢰 폭발로 해서 이 철판이 하나도 손상이 안 됐습니다. 표면이요. 어뢰가 폭발하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바로 이 모습. 놀랍게도 어뢰가 폭발해서 진짜 어떤 폭발이 일어나면 바로 이 장소에서 어뢰가 폭발하면 딱 맞아요. 뻥 터져서 폭발의 힘에 의해서 지금 이것처럼 갈갈이 찢겨 나가고 터져 나간 것 같은 이 느낌. 그죠? 오히려 여기가 더 폭발한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여기는 폭발이 아니라 뭐죠? 충돌이죠, 충돌.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니은자 물체의 45도 각도의 충돌로 파괴가 되고 저 뒷부분까지 쭉 밀려나간 거죠. 보이는 그대로가 진실입니다. 자, 여기는 어뢰 폭발했다는 곳의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이 어떻게 이렇게 오히려 폭발한 것처럼 흔적을 남길 수가 있나요? 제대로 설명 한번 해야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못 하시겠다면 국방부는 제 설명을 일단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천안함의 왼쪽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데 오른쪽이 처참하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참한 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100% 어떤 외력이 여기에 가해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 모습이 그냥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덩그러니 나타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흔적을 보면 무엇이 이렇게 했는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과 지금의 파손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천안함이 두동강이 날 때 천안함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 장소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런 파손을 일으켰죠. 그러니 천안함이 두동강 날 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어뢰가 터져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거짓말이 됩니다. 어떤 물체가 있었고 그 물체가 어떤 물체든지 간에 지구상에서 있을 수 있는 물체 모든 것을 바닷속에서 있을 수 있는 물체 모든 것을 다 대입해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중에 이런 파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답은 간단해요. 자, 배,
잠수함. 일단 지금 지구에서 바다와 바닷물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배와 잠수함 둘 뿐입니다. 그러면 배의 어떤 부분이 여기를 들이받으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와 잠수함의 어떤 부분이 여기를 들이받으면 이런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저절로 나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스크류, 프로펠러, 날개.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배의 스크류나 잠수함의 스크류가 이곳을 들어가서 돌면서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몸체를 뒤 흔들면 이런 흔적이 남죠. 그러면 이건 자연스러운 파괴 현상 아닙니까? 잠수함의 스크류가 이곳을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잠수함은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바로 이런 파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범인은 누굽니까? 일단 용의선상에 잠수함에 스크류가 들어가야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국방부가 해설해 놓은 천안함의 침몰 요인 분석이라는 곳인데요. 침몰 요인을 이렇게 쫙 분석해 놨습니다. 비폭발, 외부 폭발, 내부 폭발, 수상, 수중, 기타 이렇게 쫙 해놨습니다. 모든 요인을 다 점검했겠죠.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파괴시킬 수 있는 해상과 바닷속에 있는 물체는 선박이나 잠수함에 스크류밖에 없다. 프로펠러밖에 없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 원인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요인 분석에서 아예 잠수함을 빼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실제 모습에선 잠수함밖에 없는데 선박의 스크류나 잠수함 스크류밖에 없는데 국방부는 침몰 요인 중에서 잠수함과 선박의 스크류를 아예 빼버린 겁니다. 즉 범인을 건물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폐쇄한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 하지만 범인은 어디 있죠? 밖에 내보낸 거예요. 범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압수수색 들어간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비폭발의 좌초, 피로, 정비불량, 외부 폭발의 수상, 수중, 기타, 수상의 대함 유도탄, 탄도미사일, 어뢰, 기뢰. 아니 수중에 어뢰하고 기뢰밖에 없어요? 수중의 대장은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은 어디 갔습니까? 기타, I, E, O 이거 뭐예요? 내부 폭발, 탄약고, 유류고, 엔진 결함. 여기 잠수함이 어디 갔냐고요, 지금. 수중에서 잠수함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혹시 국방부는 잠수함이라는 것 자체를 모릅니까? 그런 국방부도 있습니까?
제가 앞서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가스 터빈실을 국방부가 공개할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국방부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가스 터빈실 이것을 비공개 처리하거나 폭파시키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면 완전히 무슨 이유를 대든 될 수 있거든요. 망가뜨리면 돼요. 망가뜨린 죄는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가볍잖아요. 그걸 자주 써먹거든요. 과거의 정권들이 그것을 너무너무 자주 이용해 먹어서 그게 단골 메뉴예요. 큰 죄를 덮기 위해서 작은 죄만 적용시킨다. 그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상류층이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써먹는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큰 죄를 덮기 위해서 작은 죄를 적용한다는 것. 그런데 이걸 공개한 거예요. 나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지만 정말 황당했습니다. 천안함의 사고가 어뢰 폭발이 아니라는 스모킹건을 전시한 거예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잠수함의 스크류가 들어가서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하면서 휘저으면 이런 파괴가 나타난다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돌면 이렇게 갈갈이 찢겨지기 시작할 것이고 뒤로 돌면 이렇게 표면을 박박 긁어낼 겁니다. 약간씩 쭈그러뜨리면서. 그렇죠? 앞으로 돌 때 걸리면 쇠들이 걸려서 이렇게 처참하게 뜯겨져 나갈 겁니다. 처참하게 뜯겨져 나갈 겁니다. 자, 그거 외에는 이쪽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이유도 없고 천안함 오른쪽에 페인트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마치 스크류가 아니면 낼 수 없는 모양으로 페인트가 벗겨져 나갈 수도 없습니다. 자, 바깥쪽뿐만이 아니라 안쪽도 이렇게 긁어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물체가 어떤 도구가 어떤 상황이 혹은 어떤 폭탄이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벗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페인트부터 보고요. 그 페인트를 벗기는 물체가 닿은 부분은 꼭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면 가까이, 바다 아래. 예, 그게 또 하나의 그 정황의 증거가 됩니다. 수면 가까이, 바닷물 바로 아래쪽 부분만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고 딱 요만큼 두께로만 스트레스를 주면서 휘젓고 다닙니다. 아니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도대체 이렇게 페인트를 이렇게 벗겨낼 수가 있겠어요. 스크류가 앞으로 돌면서 뒤로 돌면서 긁는 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형식으로 바라보면 답이 파손의 흔적이 그렇구나. 이렇게 긁으면서 막 휘저으면 맞다. 딱 짐작이 오시지 않습니까? 바닷속에서는 유일하게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자, 어뢰가 폭발했다는 지점보다 한참 떨어진 곳인데 이 쇠가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 부분의 쇠는 하나는 이쪽으로 휘어지고 하나는 이쪽으로 휘어지고 위아래로도 휘어졌습니다.
아래 철판은 뭐 갈갈이 찢겨서 저 반대편에 붙어 있고요. 함수 쪽에. 예. 이 부분들의 쇠들이 뭐 난잡하게 이렇게 뜯겨져 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쇠가 이거는 이쪽으로 휘고 이건 이쪽으로 휘고 이건 또 이쪽으로 휘면서 위아래로 예. 그리고 페인트는 표면은 벗겨지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게 바닷속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긁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로막이 쳐져 있는 그 H빔처럼 생긴 그 커다란 앵글인데요. 큽니다.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곳인데 이걸 갈갈이 찢어놨어요. 파괴를 해서 완전히 여기 있던 게 사라졌어요. 어뢰는 저쪽에서 터졌어요. 여기는 어뢰 힘이 오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무엇인가가 박살을 내놨습니다. 이 정도의 힘이 있으려면 이 정도의 스크류가 와서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면서 후려치면 이 정도 간단하게 나갑니다. 잠수함의 스크류는 두께가 이건 지금 두께가 기껏해야 12mm 많이 잡으면 15mm 될지 모르겠지만 잠수함의 스크류는 청동이지만 주로 청동이지만 두께가 10cm가 넘습니다. 때로는 20cm가 넘습니다. 이 철과 청동의 강도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청동이 단단합니다. 그런데 두께가 10배 가까이 크므로 치면은 쇠가 다 부서져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수없이 부딪혔다면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청동이 부딪혔다면 어딘가 청동의 찌끄럭지가 부딪힌 상처마다 조금씩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확인 작업은 그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에 하는 말 중에 어뢰가 폭발한 화약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빡빡 천안함 함체를 닦았다 그랬습니다. 화약이 없다는 건 국방부가 더 잘 알아요. 근데 화약을 지우기 위해서 걸레로 천안함 선체를 빡빡 닦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빡빡 닦았다 이렇게요. 그러면 무엇을 지우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청동이 쇠를 긁고 나서 남을 수 있는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건 아니었습니까?